오후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수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OT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요. 지금 마약을 공부하면서 사회복지랑 정말 많이 연관되어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저희가 사회복지라고 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문제를 해결해서 삶의 질을 높일 때 그런 어떤 욕구 중에 하나가,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마약도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을 다 해결해서 나중에 궁극적으로 사회복지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사람들을 이해할 때 어머 저 사람이 저래 했을 때는 보이는 것만 있지 보이지 않는 다른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 인간행동을 했을 때 그 따르는 사회적인 환경을 고려해서 그 사람을 평가를 하고 문제를 해결을 해서 이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단 공부를 하면서 우리도 복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앉아있으니까 아무리 강의를 잘 하시는 두 분이 계셔도 눈이 쭉 내려오기도 하죠. 솔직히. 저기 총장님도 좀 주무시는 것 같아요. 예, 웃자가는 얘기고요. 지금 시간 정도면 잠이 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손가락에는 258개의 경련이 있다고 그러는데 눈이 좀 침침하다 그럴 때 여기 손가락 끝박스를 손가락 끝을 이렇게 주면 침침한 눈이 조금 밝아진다고 하고요. 오늘 몇 시간 동안 앉아 계시니까 어디가 제일 힘드세요? 머리가 또 어디? 허리 이렇게 손등을 허리입니다. 왼쪽은 왼쪽은 오른쪽이 또 섭섭하니까 오른쪽 나이가 들면 깜빡깜빡해요. 그래 깜빡깜빡할 때는 어떤 운동을 하냐면 주먹박수라고 합니다. 하루는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선야 있잖아. 나 요즘 깜빡깜빡해. 그래서 전화기를 갖다가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어. 냉동실에 없고 냉장실에도 없고 없어. 그래서 전화를 못하고 친구들한테 문자를 해야 되는데 문자를 못 쓰겠는데 나 고민이다. 너 지금 무슨 전화기로 하는데? 했더니 쥐가 전화기를 들고서 전화기가 없다고 나한테 지금 전화를 했더라. 걔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저도 목욕탕에 가가지고 이렇게 라카 키를 손에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을 항상 어디다 하고 있었냐면 발에 하고 있었어요. 그다음 그날은 손에다가 라카 그걸 해놓고서는 발을 봐도 아무리 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그러니까 누가 왜 왔다리 갔다리 하니에요? 나 저는 키를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어. 발에 뒀는데 없어. 보니까 여기 있는데 없다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깜빡깜빡하게 예방하기에는 이런 방법. 또 깜빡깜빡이 더 좀 심해지다 보면 치매도 오는데 아까 우리 김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라토닌, 도파민, 엔돌핀 말씀하셨는데 세라토닌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햇빛을 보면서 걷는 것도 세라토닌이 굉장히 많이 나온대요. 그리고 엔돌핀 나오려면 많이 웃으시고요. 근데 이제 여성분들은 잘 웃어요. 근데 웃음에 인색하신 분이 누구예요? 남성분들은 정체설 강의를 갔는데 1시간 동안 저를 째려봐요. 저것이 말이야 저쁜 여자 강의를 잘할 거지 못할 거지 째려보다가 웃긴 얘기를 해도 웃으면 세금 나올까봐 조금 웃을 때 깜빡해요. 그다음 어느 때 웃냐? 끝나기 5분 전은 잘 웃어요. 왜? 끝날 때가 돼가니까. 그래서 많이 웃으시는 것도 세라토닌, 도파민, 엔돌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웃고 감사하고 고맙다고 생각하면 또 그러죠. 오늘 강의 들었는데 좋다 이런 강의라고 해. 그러면
누가 불행하냐면 내가 불행한데 오늘 그냥 강의 들었더니 펜타놀이 어떻고 너무 강의가 좋아서 내가 감동을 하면 내 몸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걸 해도 받아들이기 나름이죠. 그리고 우리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나이가 들면 요실금이 올 수가 있어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전립선이 올 수가 있고 여성들 같은 경우 요실금이 올 수가 있는데 요거를 심장, 콩팥이 좋아지고 정력이 좋아지는 운동이라고 해요. 이렇게 꽃봉오리 박수라고도 하고 정력 박수라고 해요. 옛날 제가 지금 무슨 노래를 찾다가 못 찾고 아는 노래가 제가 유일하게 아는 노래는 이거밖에 없어서 오빠 생각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맞춰서 요 간단하게 하면서 수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틀어주세요. 노래 부르면서 하세요. 우리 책 제목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입니다. 그래서 인간행동을 이해하려면 사회환경을 봐줘야 된다는 얘기죠. 따로 떼어놓고 볼 것이 아니라 같이 보는 과목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를 할 때 아동의 문제, 청소년 문제, 노인의 문제, 여성의 문제가 있을 때 누군가 찾아옵니다. 제가 말이에요, 요즘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그 얘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속한 가족이라든가 자녀라든가 또 시어머니, 시아버지, 또 엄마, 아버지, 원가족까지 다 찾아가서 보면 거기서 문제가 발생된지를 찾아서 거기에 맞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심리도 알아야 되고 그 주변의 상황도 다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만 사회복지만 쓰는 것이 아니라 교육학에서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사회환경도 고려합니다. 또 심리학에서 사회복지에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배우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사회복지사 2급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1급 하시는 분들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시험을 보셔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학문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속한 그 가족, 학교, 지역사회, 그 다음에 우리나라면 우리나라 문화까지 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사람들을 심리 상담을 해줘야 되고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게 되겠죠. 그래서 환경 속에 인간해가지고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게 되겠고요.
또 핵심 개념 중에 체계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체계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사회복지를 하시면서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것 중 하나가 사회복지의 생소한 말이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회를 처음 다닐 때 교회 가면은 교회에서만 쓰는 그 말들이 있어요. 그죠? 목사님 그렇죠? 저희들은 잘 그 말을 처음에는 이해를 못해요. 한참 교회를 다니다 보면 아, 저 말이 저렇구나 라고 하는데 사회복지를 쉽게 하기 위해서 개념들을 머릿속에 들어두면 70~80% 사회복지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체계라는 얘기가 하면은 개인 체계, 지역 체계, 사회 체계, 가족 체계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 이런 것들은 가족은 사회에 영향을 주고 사회는 가정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다시 국가에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달한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발달적 관점 해가지고 인간은 성장하고 성숙한다고 그래요. 성장, 신체적으로 자라는 것을 성장이라고 하면 성숙은 성장과 또 전인적인 인간적인 정신적인 성장을 성숙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이드 학자는 인간이 태어났을 때 구강기, 항문기, 잠복기 이런 상태로 이렇게 변화를 하면서 발달을 한다고 되어 있고 요거에 대해서 뒤에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청소년의 문제 그러면 청소년의 복지가 되겠고요. 노인이 우울하다 그러면 이건 무슨 복지? 노인 복지가 돼요. 그 다음에 아동이 친구가 잘 지내지 못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것은 무슨 복지가 돼요? 아동 복지가 돼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학생이 왔습니다. 왔는데 자주 결석을 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저기 영문학과 교수님이 계시는데 가끔 우리 이정수 교수님 가끔 지각 좀 하셨죠? 했죠? 그랬을 때 지각을 했을 때 어머 저 사람이 게을러서 지각을 했다고만 우리 생각하는데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분의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죠. 학교가 좀 멀었어요. 그때는 차 타고 다녔나요? 걸어 다녔나요? 걸어 다니면 뭐니까. 나는 코앞이니까 빨리 가는데 쟤는 늦게 오는 거야. 그 우리 그러지 친구들이 쟤는 게을러가지 학교를 늦게 와. 그게 아닌 거죠. 왜? 거리가 멀다는 환경 때문이죠. 또 때로는 가정의 갈등이라든가 또 장사하는 집은 밤늦게 이제 장사할 때 아이들이 부모를 도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침에 늦게 올 수도 있는 거죠. 그 이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해가지고 아이의 문제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위 환경을 변화시켜준 문제가 해결되겠죠. 노인이 외로워하십니다. 노인이 외로워한대요. 왜 외로운가를 찾아봐야 되겠죠. 본인이 움직이기 싫어서 아무 데도 안 나가니까 외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다른 문제가 있지. 노인들 외로운 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외롭다. 졸려 죽을 것 같아. 노인이 외롭대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노인이 외로움을 타면은요. 젊은 사람들 취급하면서. 젊은 사람 취급하시죠. 제가 보호소에 있을 때인데 경로당, 남자 경로당, 여자 경로당을 프로그램을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하루는 남자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아이고 선생님 복지하신다며 우리도 복지 좀 해주세요. 어떻게 드릴까요? 저기 여성 경로당에 노인들하고 미팅 좀 시켜달래요. 저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다음에 또 갔더니 왜 우리 부탁한 거 안 들어주냐 얘기해서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전번에 미팅 시켜달라고 얘기했는데 왜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러셨어요. 그리고 여성 노인 경로당 가가지고 있지요.
저기 할아버지들이 미팅 시켜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아 주책스럽게 그랬더니 주책스럽다 그러더니 뒤에 가서 아주 루즈 바르고 있어요. 빨리 해주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영등포 구청에서는 65세 된 여성 20분, 남성 20분을 미팅 시켜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그게 사회복지인 것 같아요. 이분 외롭다고 했을 때 아마 미팅 시켜줬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가장 좋죠. 사회복지가 그거예요.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 마약이 없는 사회가 돼가지고 우리가 둘을 행복한 거. 예. 그래서 그 사회복지 속엔 모든 것을 다 포함해요. 제가 사회복지를 하게 된 배경이 보건소에 있는데 팀장으로 있는데 좌천을 당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읍사고서 사회복지 팀장을 맡습니다. 갔는데 사회복지를 아무것도 모르는데 사회복지 팀장이에요. 고민하다가 사회복지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사회복지 하면서 나중에 책을 보다 보니까 사회복지가 인접 학문들을 다 끌어다가 뭐 경영학 무슨 뭐 별거 다 갖다 끌어가지고 책이 어설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공부해가지고 책을 써야겠다고 하고 책을 몇 권이나 썼을까요? 몇 권이나 썼을 것 같아요. 한 권도 못 썼어요. 예, 하나도 못 썼습니다. 예. 포부를 아주 당당했는데 못하고 친구가 하나 쓰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만뒀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둘러싼 주위 환경도 우리가 살펴서 그 사람을 이해하면서 그것을 사회복지 해야 되기 위해서 기본적인 학문이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이 친구와 잘 지내지 못할 때 어머 쟤는 꼬맹이가 사회성이 안 좋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따로 문제도 있는 거죠. 아이가 안정되지 않은 가정에서 저희 동네에서 어떤 일이 하나 벌어졌냐면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고 물론 아버지는 죽었죠. 자살했는데 이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컸습니다.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잘해줬어요. 근데 집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나가서 왕따를 당하면서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얼마 전에 죽었는데 그 문제도 가정의 문제들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거예요. 학교의 문제만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둘러싼 주위 환경의 문제도 아이를 자살로 몰게 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개인들의 문제를 갖다가 환경과 연결해서 이해해서 이분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과 사회환경을 우리가 공부하고요. 실직자가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우울증에 걸렸어요. 저기 우리 이정수 교수님 실직 이제 하실 건데 내일 모레면 우울하진 않으실까요? 아닙니다. 아주 기분이 좋으시대요. 예. 근데 이제 40대가 실직에 했을 때 우울해가지고 아침마다 나갑니다. 도시락 하나 싸들고 어디로 가요? 공원으로 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단지 실직의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그게 왜 실직하게 됐나? 성격상의 문제다, 능력이 없는지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이분한테 도움을 줘야 되겠죠. 경제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실직됐을 때 혹시 실직해가지고 지금 굶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박재철 교수님. 네? 현실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와줘요? 박재철 교수님 저 좀 저기 좀 도와주세요. 그럼 도와줄까요? 우리 선생님. 능력이 있어야 도와주는 거예요. 본인이. 당장 먹고 살 거 없는데 어떡해? 당장 먹고 살 게 없대. 실직해가지고 가족이 굶게 생겼는데. 그러면 그걸 누가 옆에서 주변에서 청해야지.
일자리를 알선해 줍니다. 일자리를 알선해주고, 일자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직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월급을 한 달 후에 나오잖아요. 그거 갖다가 미리 잘 쓸 수는 없잖아요. 저 예,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요. 예, 이분이 굉장히 생활이 어려우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그 복지과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복지과 있잖아요. 그 주민센터 복지과에서 이 사람을 기초수급자로 일시적으로 해주고, 그래서 당장 지원을 받게 하면서 이제 직업 알선까지 해준 거예요. 우리 똑똑하신 분에게 박수 좀 보내주세요. 우리 지금 공부하고 평일날 공부하고 주말까지 공부하는 아주 훌륭한 학생입니다. 105기, 104기, 예. 친구의 딸 이렇게 다 왔습니다. 예. 긴급 복지 지원이라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주거비 지원해 줍니다. 한 30만 원 정도, 40만 원 정도 밤새 3달 정도 주고. 왜냐하면 직장에 가 있을 동안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주거비, 의료비, 생활비까지 다 줘요. 긴급복지. 몇 개월? 3개월 줘요. 그러면서 우리 이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직장도 알선해주고. 참 우리나라 복지 잘 된 것 같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두 분을 열심히 기도해 주십니다. 일신 들어갔어. 예. 그래서 가족 간의 갈등도 아우 내가 실직을 했더니 마누라가 말이야 당신 능력도 없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스트레스 받죠. 경제적인 스트레스도 있지만 인간관계에서 또 친구들도 어떻게 너가 쟤처럼 우리 이정수 교수처럼 그만 잘 본인이 그만둔 경우가 아니고 타인에서 그만두게 되면 여러 가지를 스트레스 받는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봐야 된다는 것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행동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요인에다가 사회적, 환경적 요인의 복합적 결과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취업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돈 좀 줘 어디 준다고 그러는 캄보디아에 가서 임명을 갖다가 돌아가시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봤더니 돈 벌기 위해서 일하라고 돈 버는 일들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그게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랬다고 합니다. 또 하나 문제는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세이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일하고 그거 떨어질 때까지 그냥 어디 고시촌에 가 있다가 연명하다가는 떨어질 때 가서 일을 한다고 해요. 그것도 있고, 요즘에 또 이제 또 사회적 문제가 앞으로 될 수 있는 게 영끝 대출 받아가지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자살. 지금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하죠. 예. 이런 문제도 사회복지 분야에서 다뤄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자살 예방 교육 강사도 또 저희들이 할 수가 있어요. 마약 퇴치 강의도 하면서 이런 강의도 할 수 있고, 저희가 교육청과 연계를 해가지고 교육청 프로그램 있으면 이런 뭐 자살 예방 프로그램, 또 어떤 노인들 보면 이렇게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이 자살 예방 교육생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저희가 또 강의를 해드리고, 그래서 사회복지는 굉장히 팔로가 높습니다. 이쪽 저쪽 다 강의를 할 수가 있고 굉장히 일할 수 있는 곳이 많고, 나이가 들어서도 저희가 그런 거 생각 없이 일할 수 있는 것이 사회복지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오신 우리 선생님들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잘하신 것 같아요? 아직 모르겠죠? 저희 네.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우리 선생님은 오늘 선수하느라 고생하셔. 우리 뒤에 홍세민 선생님은 어떠셔요? 아니 교육 장소가 좀 협소해가지고 미안했고 여러 번으로 미안한데 그 대신 제가 좋은 일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어때요? 저는 교수님 믿고 왔기 때문에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 선생님은요?
많이 공부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그러죠. 네. 예, 우리 이정수 교수님은 좋지요. 예, 제 친구는요 이것도 좋고요, 저것도 좋고요, 모두 감사해요. 낙천주의라서 아주 참 좋습니다. 뭐 걱정 의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예, 그래서 개인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뭐하기 위해요? 돕기 위한 일인 것 같아요. 아마 이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삶을 정말 가치 있게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저는 사회복지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를 하게 됐는데, 저를 좌천시켜준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고맙다고. 그때 나를 좌천시켜줬기 때문에 사회복지를 해서 지금 다른 사람들은 퇴직하고 일 안 해요. 나는 일을 하고 있으면 감사를 하는 거예요. 위기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수업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인간의 행동과 사회 환경이 무엇이라는 걸 개론 얘기했고요. 그러면 성격의 구성과 구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이드라는 학자는 이분이 정신의학자입니다. 그래서 인간에는 의식, 전의식, 무의식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알고 있는 생각, 감정. 지금 있잖아. 빨리 끝나야지. 지금 4시에 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끝나는 거야? 하는 것이 의식이에요. 의식. 지금 빨리 가고 싶은데. 예.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 공부하다 보니까 춥고 배고프고 졸려오는데, 그래도 오늘 점심 잘 먹어서 배고프질 않은데 좀 졸려온 것 같아. 이거 의식인 거예요. 지금 친구한테 만나기로 했는데 빨리 문자를 해줘야 되겠다. 의식입니다. 전의식은 누구더라?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다 보면 생각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서 본 듯한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다가 한참 있다 보면 생각나는 것이 우리 전의식이 되겠습니다. 그때 저런 일이 뭐였더라? 선생님 일이 뭐였더라? 생각이 안 나요. 좀 있다 보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컴퓨터 속에 있는데, 그것을 내가 끄집어내기 바로 전의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의식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이 프로이드 학자는 사람을 병원에 오면은 주무시라고 그래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주무시고 최면술 같은 걸로 그 사람의 무의식의 세계를 끌어내서 그 사람이 문제를 무엇인가를 파악해가지고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의식이라고 하면은 의식적으로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내 상처가 그 트라우마로 남는다든가, 저 사람 보면 괜히 싫어. 근데 왜 싫으냐면 내가 나를 괴롭히던 사람하고 너무 이미지가 비슷하니까 싫은 거예요. 이유도 알 수 없이 싫은 경우 있죠. 예, 이런 것들이 그 전의식 속에 남아있다가 그것이 표출되기도 하죠. 몇 시에 끝나면 되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10분까지 하세요. 예. 아니 30분. 예. 우리 누가 줄려오실 것 같나? 우리 교수님, 학장님, 저거 좀 읽어주시죠. 상황, 너가 갑자기 어떤 사람을 싫어하게 됐어. 이유는 잘 모르겠어. 의식, 왜 저 사람이 싫지? 이유가 없는데 이상하네. 전의식, 예전에 비슷한 말투를 쓰던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줬었지. 무의식, 어릴 때 부모님에게 혼났던 기억이 그 사람의 말투와 연결되어서 불편함을 느끼게 된 것.
목소리 정말 좋으시죠? 네. 예, 잘생기신 것뿐만 아니라 목소리까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아멘. 예, 아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너가 갑자기 어떤 사람을 싫어하게 됐는데 이유가 뭘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의식은 저 사람이 싫은 거예요. 의식은. 예. 근데 전의식은 예전에 말이야 비슷한 말투를 쓰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이 전의식은. 의식은 어릴 때 부모님에게 혼났던 기억이 그 사람의 말과 비슷해가지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냥 무조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유 없이. 왜? 제가 어렸을 때 외갓집에서 가서 많이 놀았습니다. 근데 외삼촌들이 있었는데 외삼촌이 그때는 나의 로망이었었어요. 로망이었는데 우리 외삼촌이 누구랑 좀 비슷하게 생겼냐면 조 선생님 우리 외삼촌이랑 닮았었어요. 진짜로. 어릴 때 그런 모습의 남자가 보면 그냥 좋은 거야. 그때 가서 너 당신 좋아합니다 얘기를 안 하는데 그 이미지를 보면 참 좋습니다. 하루는 찜질방에 갔는데 어떤 분이 저를 막 쫓아다녀요. 찜질방에서.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죽은 마누라랑 비슷해가지고 제가 좋다고 쫓아다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의 의식 속에 마누라의 모습이랑 비슷하면 쫓아다니는. 아마 작업 걸려고 그런 거라는 거 아는데 그냥 그렇게 믿어주는 방법밖에 없겠죠. 예, 거의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 빙산이 있습니다. 알래스카의 빙산이라고 생각하시고 원초와는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본능이에요. 배고프면 먹고 싶고 공부할 때 배가 부르니까 자고 싶고 그죠? 지금 잠이 솔솔솔 오시는 것 같아요. 예. 그게 본능이에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자는 지금 자고 싶다는 거. 예. 자고 싶다는 거. 근데 이제 초자아가 아니야 너 자면 안 되잖아 수업 시간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그 이명훈 교수님께서 아드레날린 거 들으셨죠? 이게 초자의 발달이래요. 즉 내가 저 다리를 건널 수 없는데 어떤 미상행에 오면 나도 모르게 저걸 죽지 않으려고 건너뛰면서 내가 저걸 어떻게 했을까? 저 무거운 거 평상시는 가벼운 것도 못 들던 애가 갑자기 팍 들 수 있는 건 초인적인 힘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발로 하는 거가 있어가지고 옛날에 그 어떤 그 주사를 통해 가지고 주사요 운동선수들이 이 아드레날린 관련 주사를 맞으면서 자기 힘 이상의 달리기를 한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저 바깥에 계신 분은 들어오지도 않고 왜 서서 아니에요. 저를 보고 장사하시는 분이. 장사하시는 분 여기 모신 거예요. 아니 뭐. 그래서 오늘은 성격의 구성까지 수업을 하고요. 우리 선생님들 오늘 자기 이름 부르면서 자기 이름 부르세요. 수고했어. 몇 시간 동안 앉아 계시느라고. 저기 문 닫아봐. 수고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시죠. 사회 개론하고 이제 진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